1주차 주의사항 및 식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우선 크게 4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감. 예, 첫 주에 하시는 대로 드시기만 하시면 보통 최저 1.5kg에서 많으면 6kg까지도 체중 감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주에 어떻게 감량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둘째 주, 셋째 주까지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첫 주를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 크기 줄이기. 첫째 주에 위 크기를 많이 줄일수록 둘째 주부터 식사량이 줄고요. 식사량 자체가 줄어야 요요 예방 및 장기적인 감량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 들이기.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시고 영양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살이 안 찌거나 감량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끼를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디톡스. 장내 유익균 유해균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스턴트 음식이나 자극적 음식에 길들여져서 식사량이 증가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나 설탕 등에 길들여진 입맛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변경하셔서 천연식품만으로도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식단을 보시면 아침에 과일, 탄수화물 1컵, 단백질 2분의 1에서 1컵, 점심에 탄수화물 1컵, 단백질 2분의 1 1컵, 저녁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식사량의 기준은 종이컵 하나를 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종이컵 하나를 100ml, 100g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단백질 식품을 여러 가지 식품이 있는데 첫 주에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훈제 닭가슴살이나 계란류입니다. 물론 육식이나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육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생선을 드셔도 되고요. 둘 다 못 하시는 분은 콩류라든가 이런 제품을 드셔도 되는데 왜 훈제 닭가슴살과 계란을 권해드리냐면 일단 먹기 편해서이고 양 조절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파는 닭가슴살은 보통 100g 단위로 포장을 돼서 팔기 때문에 50g을 끼니당 드시면 됩니다. 다른 요걸 일단 기준으로 맞춰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요 양에 맞추어서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오리고기든 생선이든 드시면 됩니다. 보통 단백질 고기를 먹으려면 200g이 1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분량 정도의 용량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왜 섭취를 해주냐면 이 단백질 식품을 섭취 안 해주실 경우에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톡스 개념에서는 단백질이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감량을 할 경우엔 근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백질 식품을 섭취 안 하는 다이어트는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식품은 GI 수치가 낮은 식품이 좋습니다. 혈당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고구마, 감자, 현미빵, 호밀빵 등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호밀빵은 1주차에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건 고구마고요. 보통 종이컵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거 드셔도 됩니다. 딱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비슷하게 눈대중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아침에 과일은 식사 시간에 같이 드셔도 되고요.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일어나자마자 우선 과일 먼저 챙겨 드셔서 공복을 최대한 없애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복의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하루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복의 유산소 운동 한 다음에 오히려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근육이 늘 수도 있지만 지방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다이어트 개념에서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공복에 운동을 하시고 나서 식사를 안 하신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공복의 운동은 오히려 스모 선수들이 살을 찌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일단 과일을 먼저 챙겨 드시고 나머지 식품은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자기 끼니 먼저 챙겨 드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되고요. 아침은 일어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드시고 점심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드시면 되고요. 저녁은 자기 최소 3시간에서 5시간 전까지 끝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콩류는 내가 고기라든가 생선을 전혀 드실 수 없을 경우에는 권해드리지만 가급적 피해 주시길 권합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영향에 따라서 생리기간 중에 체중이 증가하거나 안 빠지는 것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특히 콩류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두유를 드시는 경우 감량이 안 되는데 액체로 된 모든 식품은 같은 단백질인 식품의 양을 먹더라도 혈당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두유 제품 같은 경우는 합성 첨가물이 많은 경우가 많고요. 이걸 드시고 감량이 안 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유나 두부류는 첫 주에 가급적 피해 주시고 둘째 주 이후로 필요하실 경우에 테스트 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합성 식용유는 보통 이거는 만드는 과정에 따라 나누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올리브유는 천연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콩기름처럼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제조할 경우에는 열을 받아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식용유 엑스트라 버진, 저온 압착유라고 써있는 경우엔 천연유고요. 그거라고 써있지 않는 경우는 콩기름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올리브유라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용유나 이런 기름을 사용할 때는 항상 천연유, 저온 압착유라고 써있는 또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씨유, 까놀라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등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종이컵 사이즈 하나가 1이라는 기준으로 음식은 드시면 됩니다. 액체로 된 식품은 다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주스, 한약, 같은 칼로리, 같은 사과, 같은 식품이라도 액체로 될 경우에는 장에서 소화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 변화를 민감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편하다고. 특히 과일 주스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야채 주스도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드실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먹어야지 천연 섬유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흡수도 늦게 만들 수 있고 장내 좋은 유산균이나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액체로 된 식품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1주차